저희가 이제 사전 접수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네. 오늘 종목은 바로 그겁니다. 나훈아 우리들의 선생님의 형님. 테스가 되겠습니다. 네. 테스. 예. 근데 21,900원에 비중은 15%인데요. 한 계산해 보니까 한 5.4%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이제 올랐지만 이제 손실폭 약간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시니까 저때 한번 사신 이후에 한번 힘듦을 겪고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가 놓쳐버린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4551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또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우리 4551님께서는 예전부터 몇 번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도체주가 조금 살아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 중에서 네.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찾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다른 종목들보다 이 종목은 좀 흐름이 약한 것 같다. 네.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러면 계속 조금 더 보유를 하면 반도체 상승과 함께 좀 상승의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그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접근한 그런 논리는 상당히 그럴싸하다 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수익을 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테스와 관련해서 키워드 한 줄 주시면요. 예, 현재 반도체 주류는 AI발 HBM 반도체입니다. 근데 네. 이 회사는 이 크게 주류거든요. 이 회사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 반도체 장비 회사다. 비주류다.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비가 좋은데 비주류다. 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요. 네, 저는 원래 희망상 HBM인데 네. 희망상은 좀 빼고 키워드는 HBM으로. HBM. HBM 보겠습니다. 우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비주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메모리 전공정 장비가 줍니다. 전공장이라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의 D램 쪽에 투자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주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현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서 삼성전자가 평택에 뭐 삼공장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신규 투자는 안 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존 공장도 지금 재고 때문에 감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산을 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죠.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주가 안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안 좋네요. 특히 이제 회사가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디램 메모리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이제 디램하고 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회사 주력 장비 자체는 메모리 쪽에 디램보다는 랜드 쪽에 대한 장비가 많아요. 근데 현재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디램은 지금 이제 4분기부터 지금 턴어라운드 가격 상승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랜드는 더 안 좋은 네,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랜드는 내년도 2분기 정도 가야지 이제 흑자 전환할 거란 전망입니다. 즉 예. 디램보다도 업황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어떤 여건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예사가 이제 이런 또 전공정 장비 쪽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업황도 안 좋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파운드리 쪽에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다변화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으니까 향후에 이제 파운드리 쪽이 증가가 좀 된다 한다면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면서 실제 안전판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현재는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비중이 많은 측면 자체가 이 회사의 부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반도체 업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라든 관련 종목들은 꿈틀대고 있지만은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참 늦게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반도체 세트 업체들이 이 감산하면서 실적이 좋아져야지 자금 여력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도 지금 3분기 때도 4분기 때도 적자거든요. 3분기 때 적자가 뭐 반도체 부분 자체는 거의 4조 원대 가까이 적자 났거든요. 전체 2조 4천억 대 흑자 났지만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쪽에 가전 쪽에서 이익 나서 났지만은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다음에 4분기에도 한 2조 9천억 정도 전망치가 적자라는 전망이거든요. 내년도 가야지 반도체 업황 자체가 흑자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부분 때문에 흑자를 했지만은 네. 그런 반도체가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도 제가 보기엔 최소한 상반기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망을 해본다 한다면 감사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내년도 아마 디램 같은 경우도 최소한 상반기 1분기 정도까지 감사한다는 전망이거든요. 네. 그러면
하반기 정도까지 가면서 이제 돈을 반도체 쪽에 이익이 나면서 투자가 저는 개시가 된다고 봐요. 내년 하반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행에서 주가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하반기 때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방향이 좋아지면서 투자를 재개한다. 그러면 이제 선행적으로 6개월 정도 주가는 선행에서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전공정 장비 회사만큼은 내년도 개인적으로는 3월 달 정도 가야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온다. 그런 시각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3월이라면 중장기 전략으로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우상향 하죠. 그렇지만은 네. 단기적으로 계속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 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안 올라가면 영향이 없는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 반도체 방은 좋은데 그러면 약간 투자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주가 상승 기대 자체는 내년도 개인적으로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점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스 보니까 좀 여건이 불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HBM으로 또 잡으셨습니다. 테스랑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원래 문구가 앞에 희망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희망상. 네, 희망상이라는 좀 단어가 있었고 네. 여기는 뭐 전공정 기업입니다. 거의 이제 반도체 장비야 디스플레이 장비가 거의 77%의 주력 매출이고 네. 뭐 비메모리 쪽으로 조금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아직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고 그렇군요. 단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2분기는 호실적을 좀 썼습니다. 네. 의외로 1, 2분기까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특히 2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다 좋지 않았거든요. 네. 몇몇 그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기업은 나름 나쁘지 않았었고요. 단지 그 1, 2분기 때 우리 합쳐서 전반기를 반도체 섹터가 좀 보게 되면 기대감이 이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기대감에 가장 큰 그 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결국 AI 반도체 HBM이었던 것 같고 네. 여기도 어떤 뉴스플로우나 이런 걸 좀 참고를 해보면 그 노력 같은 게 좀 보여요. HBM이랑 엮고자 하는 이 테스가 HBM과 엮이려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적과는 무관한 내용 같고요. 여기서 네네. 이제 하는 쪽이 PCVD가 이제 플라즈마 화학 기삭 증착 장비인데 전혀 좀 무관하다고 솔직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 기업을 놓고 봤을 때 회사 자체가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재무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도 지금 R&D 비용에 투자를 600억 넘게 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무래도 재무 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R&D 비용에 좀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좋은 내용이겠죠. 단지 이제 그 반도체 모든 섹터에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전반기 때는 뭐 기대감에 올라왔는데 상당히 그래도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하반기 때는 역시나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진했던 수주가 좀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반도체 전반에 좀 펼친 테스도 마찬가지고 그 훈풍이 좀 불었던 모멘텀 접근이 소실됐느냐 이게 가장 큰 동력이지 않겠습니까? 종목이 이제 끼가 없으면 못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까지도 테스라는 종목에서는 모멘텀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나. 주가도 그런 박스권 횡보의 움직임이 그래서 나타나주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이제 불씨만 좀 튀겨주면 결국 주가는 상단을 돌파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역시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적 확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희망사항이라는 이제 HBM 이런 것도 모멘텀이 좀 타준다면 엮여지면 그렇죠. 뉴스플로우라는 거는 뭐 솔직히 모멘텀 자체가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뉴스플로우의 어떤 바람을 타고 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 접근 포인트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스가 앞으로 선을 어느 쪽으로 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든 우리 선을 HBM 타야겠는데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몰릴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앞서서 이제 박준영 운영위원님께서는 테스가 최근에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이유는 비주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건상으로 여러 가지로 또 불리한 상황인 것 같고 하지만 반도체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접근을 할 때 투자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느 쪽부터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여전히 저도 이제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그 시장의 주도력 자체는 반도체하고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이차 그들이 전지. 반등이 나와야지. 최소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2,530 정도까지는 낙폭과되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속 게임을 통해서 상승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라 그래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주도주라 그러면 뭐 적게는 대형주 같은 게 30% 50% 이상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수보다 2배 이상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라든가 오늘 고점 돌았지만은 네. 삼성전자가 아웃퍼폼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시장에서 최소한 가지고 있으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뒷전에 밀려나지는 않는다. 근근히 약간 예, 그 느낌이- 대신 예. 앞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딱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삼성전자는 10만 원대에서 지금 30%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 자체가 AI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SK 하이닉스가 그 정도 오늘 고점 뚫었다는 것 자체는 AI 반도체거든요. 그럼 반도체 장비도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핵이십니다. 그래서 AI 장비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전공정 장비 회사 쪽과 해당되는 비주류 쪽 회사가 테스 포함해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오니가이패스, 그다음에 PSK. PSK 홀딩스는 AI 반도체 쪽에 해당이 좀 돼요. 대표적인 그 전공정 장비 회사들입니다. 이들 쪽은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주가는 저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빵 자체가 좋아지는 쪽이니까. 대신 이제 주류 쪽 자체가 핵심 자체가 한미 반도체, 네. 그다음에 HPSP 관련 쪽,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제가 가장 탑으로 얘기하고 있는 STI, 그다음에 이제 장비 종목 쪽으로 따지면 비메모리 장비 쪽에 해당이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오늘 주가 강하게 움직였는 테크윙이라든가 JT라든가 중소형 종목들, 그다음에 유진테크라든가 그들 유형의 종목들이 약간 비메모리 쪽의 장비에 비메모리라는 자체는 결국은 약간의 AI 반도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HBM과 관련된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쪽이 주류다. 그쪽에서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 근데 그들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떠서 맞아요. 종목 선정이 참 잘해야 되는 쪽입니다. 근데 그들 종목들 주가 빠지면 주가 또 빠르게 올라와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테스 비록 비주류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괜찮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예,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서는 제 의견 자체는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 의미 있게 상승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두 개 단계로 좀 나눴어요. 네. 올해 목표 주가는 주류가 아니니까 목표 주가는 단기 대응. 목표 주가는 23,500원이고요. 예, 주가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손절할 건 없어요. 앞서 얘기했다 김민정 가액다시 회사가 장비회사 중에서 재무내용이 가장 뛰어나요. 부채 비율이 6% 7%밖에 안 됩니다. 거의 무차입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안 떨어져요. 또 그렇다고 이 회사가 오닉 IPS처럼 적자난 회사는 아니에요. 예. 근데 2025년도 가게 되면 이제 작년도 시적 기준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그 주가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 뭐 정도 현재 가격 정도 개인적으로 거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이제 의미 있게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2만 8천 원도까지는 반도체 합방 회복과 함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없습니다. 네. 좀만 더 버티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생각 들고요. 자, 김민준 전문가께 궁금한 거는 오늘 뭐 좀 전에도 시소 게임이다. 이렇게 좀 주도주의 시소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 오늘도 갔다가 반도체로 갔다가 이렇게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수급 쏠림이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도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네, 뭐 이거는 흔히 말해 100번 동의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올해 이렇게 시장이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의 간극이 짧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증시 자금 자체가 올해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50조에서 54조 언저리에서 좀 움직였습니다. 더안 들어오죠. 네, 조금 빠지면 뭐 한 47조, 8조까지 밀려도 다시 좀 회복하는 요 상태의 증시 자금이었는데. 이 상태 가지고 순환매를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 소외주 제약 바이오, 중국 관련주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순환매의 간극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경래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좀 쏠림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다른 섹터가 크게 좀 부각되면 다른 쪽은 좀 못 가는. 자금이 막 크게 60조까지 늘어나고 하면 다 같이 반등을 할 텐데. 그렇죠.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순환매 사이클이 길다라는 거는 조금 버스 한 번 놓치면 그렇죠. 오래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기다려야 거잖아요. 되죠. 예. 특히 뭐 또 연말로 가니까 배당 중심의 종목들이 그렇죠. 또 부각될 예. 거고 세금 문제도 코스다 중소형 종목들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순환매의 길이가 그냥 길어질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의 이제 순환매의 길이는 조정을 선제적으로 좀 받았고 네. 아무래도 AI 반도체 플러스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썼었고 그 안에 이제 반도체 내용을 보니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 폭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4분기에 디램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올라올 것이다. 네. 이런 내용도 주류를 좀 이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 물론 실적을 이제 열어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섹터 한 번은 반도체에서 다시 좀 붐이 일어난다. 일정 부분 리바운드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준현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도력이 있었던 네. HBM 직접적 관련주로 좀 갈 것이냐. 곁다리들까지 좀 끼어서 갈 것이냐 이런 움직임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제 그 스탠스와 뭐 성향 차이일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뭐 좀 HBM이 나는 좀 과도한 것 같다. 네.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나온 부분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뭐 DSP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주가가 지금 하반 경직선이 한 19,000원 언저리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상단은 뭐 23,000원 정도. 23,000. 우리 시청자님 딱 중단 언저리에서 사셨어요. 그냥 그렇군요. 그래서 나쁜 가격엔 사시진 않으셨고 기간 투자는 어느 정도 해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거보다는 주가가 시간 투자나 기간 투자를 좀 한다면 더 높은 국면에 좀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올해는 그 뭐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고공행진하기라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뭐 지금 이미 10월은 거의 이제 중순이고 또 11월 가면 12월은 또 증시가 조금 산타랠리가 없는 이상은 흐지부지하거든요. 약간 같은 관점이시네요. 그래서 단기로 보유하실 때는 목표가는 저는 24,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예. 저는 반도체 종목에 관해서는 지금 늘 이제 손절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재무가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들은 손절가를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 내년까지 좀 더 끌고 간다면 예. 저는 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드렸다. 이렇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테스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좋은 바람이 불까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우선 비주류 반도체 장비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이게 중장기 전략으로는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로 나눠주셨어요. 단기 목표가가 23,500원, 장기 목표가가 28,000원 제시를 하셨고 손절가 제시 안 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민준 전문가 역시 HBM 쪽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역시 손절가 없고요.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중장기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십시오.